자, 39번 합시다. As a general rule. 자,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t is better. 더 나을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더 나을 거다. 하면 되겠지? 자, 만약 뭐 한다면, 그 전에, 일단은 굳이 말하면 가주어는 맞아요. 가주어, 진주어 절인데, 원래 이제 진주어 if 하면 보통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지만 여기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냥 구문으로 외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더 나을 겁니다. 자, 뭐 하면 더 낫냐? Your definition, 너의 정의가 correspond to 뭐뭐에 상응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라는 뜻이거든. 뭐뭐와 일치하다. 자, 너의 정의가 일치한다면 더 나을 거야. 어떻게 일치해? 중간에 낀 거죠? As closely, 면밀하게 일치하는 거야. As possible, 가능한 한 면밀하게 일치하면 더 나을 거다. 자, 뭐와 일치합니까?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 of debate. 자, 그 용어가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가진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과 일치한다면 오케이? 어디에서? In the kinds of debate. 어떤 종류의 토론에서. 어떤 토론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그 방식과 너의 정의가 일치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용어의 정의와 이 토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일치하면 뭐 할 거다? 더 나을 거다. 오케이? 근데 어떤 토론이야? to which가 또 뒤에서 이 토론을 꾸며주고 있지.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자, 어떤 토론이야? 너의 be pertinent to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그 토론. 오케이? 쉽게 말하면 네가 참여하고 있는 토론에서 네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가 이 토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정의와 일치한다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좋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A가 어떻게 했어? A가 B, 그러니까 A가 B의 발을 실수로 밟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 B가 A를 고소해. 어떻게? 폭력, 나 폭행을 당했다. 폭력이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폭력이라고. 그럼 이 상황에서 A는 뭐라 그래? A는 그것은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이 토론에서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폭력의 정의와 B가 생각하는 폭력의 정의는 다르지.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은 고의성이 있는 건데 B가 말하는 폭력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내가 아프면 폭력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A야. 내가 A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같이 토론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정의는 이쪽이 많지. 이 B가 생각하는 폭력이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정의가 A와 동일하기 때문에 A의 주장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정의와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이야. 자, 근데,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s.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냐? 관계부사 where이 occasions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경우야? 자, 가주어. 뒤에 문장 완전 해. where이니까. 자,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코인이 진주어인데, 코인 하면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조하다, 아니면 신조어 같은 걸 만들다 이런 뜻인데, 만드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필수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뭘 만드는 것이? Special uses, 어떤 특별한 용도를 만드는 거야. 용법을, 다시 말하면 특별한 어떤 단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대. 오케이? 근데 뭘 통해서 만들어?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자, 철학자들이 콜의 목적 없죠? 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stimulative, 자극적인,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법, 새로운 단어의 뜻을 어떤 새로운 뜻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건데 그것은 현재 지금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로는 정의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럴 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말이지. 왜? 기존의 단어를 쓰면 어떻게 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사람의 정의가 다르니까 상황이 뭔가 말이 안 통하겠지. 그래서 this would be the case. 이것은 어떤 사례일 수도 있어. 어떤 사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죠. 자, the current lexicon. 자, 현재의 lexicon, 어휘 또는 어휘 목록이야. 현재의 어휘 목록이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make distinction 하면 구분하다 이런 뜻이잖아. 구분을 만들다니까. 현재의 어휘 목록이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자, 어떤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대절 이하라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어떤 구별을 만들 수 없냐? 네가 생각하는 구별인데,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think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 그럼 대절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없지. 오케이? 그래서 이 주어가 distinction인 거야. 그러면 일단 수일치 신경 써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distinction이 선행사고 거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대명사절을 안에 동사 R은 요거에 수일치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일단 기억하고 자, 어떤 구별을 만들 수 없느냐?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구별을 현재 어휘 목록이 만들 수 없는 그 사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 사례인지 쉽지?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줬어. 근데 예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우리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디에? 일반적인 어휘에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용어냐? 자, 여기 대부터 여기 메모리까지는 이 용어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 대부터 여기 something까지는 메모리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 person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앞에 있는 메모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겠지 이렇게. 자,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야. 근데 그 기억은 어떤 용어야?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자, 반드시 기억은 아닌 기억이야. 무언가에 대한 기억. 여기서 무언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도 돼. 반드시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은 아닌 기억이야. 그럼 어떤 기억이야, 그거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기억이 아닌 기억. 다시, 이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기억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한 기억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경험한 기억이 아닌 기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시가 나올 건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어쩌다가 뭐 같이 번개를 맞았어. 그래서 뇌를 공유하게 된 거야. 뇌에 있는 데이터들이 A의 데이터가 B로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A가 어린 시절에 어디 갈까? 그래, 스페인을 간 기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A가 스페인 여행한 기억. 요 기억이 B한테도 똑같이 복제가 된 거야. 그럼 B는 뭘 가지고 있어? 분명히 스페인 여행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스페인 뭐 사그라다 패밀리아 막 이런 거 엄청 막 본 기억이 있어. 근데 실제로 B는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실제로 요거에 대한 기억은 존재해. 근데 경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B는 그걸 몰라. 왜? 자기 뇌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분명 자기는
그거를 경험도 했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하게 이거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A의 뇌가 공유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은 자기가 경험 안 한 걸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억은 있지만 경험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기억을 가진 사람이 B야 B. 이 B가 경험한 기억이 아닌 기억. 누구의 기억이야? A의 기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B는 스페인 여행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거는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있고, 경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건 경험이 없는 기억이잖아. 그럼 뭐야?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이 아닌 거지. 근데 이걸 그냥 기억이다 라고 해버리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에 대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이지. 됐죠? 자, 또 예를 들어줬어. 또 어려울까봐. 자, 그러한 것은 would occur,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발생을 할 건데, 자, 만약 뭐 한다면 발생할 거야?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내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발생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실제로 뭐는 아니야. It would not be of something. 무언가는 아니야. 어떤 무언가야?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언가는 아닌 거야. 오케이? 기억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 경험을 했다라고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경험인 거야, 이거는. 오케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경험했다는 기억만 있는 경험.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내가 기억을 했는데 어떻게 경험을 안 해? 그럼 이거는 가정을 한 상황이겠지. 그래서 would occur, 그다음에 could share, would have, 그다음에 would not be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다? 가정법 과거 시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를 했죠. 왜? 봐봐. 이것은 무언가가 아니야. 내가 경험했던 무언가가 아니다. 아닌 거는 지금 아닌 거고 경험했던 건 과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한 거니까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를 쓴 거고 이건 내가 경험했다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지. 그래서 이건 과거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아니다. 경험했던 무언가가 아니야. 기억은 갖고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다시 B는 스페인을 여행한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이런 경험을 머릿속에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어. 그 기억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to call, 부르는 거야. call A, B죠? A를 B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할 거야? would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have coined,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왔지. 어떤 용어야? cause memory. 이거는 유사란 뜻이야. 유사 기억이라는 걸 만들어 왔대. 기억은 아닌데 기억과 비슷한 무언가, 그걸 유사 기억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지칭하다라는 뜻이 refer to는 지칭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 무슨 말이야? 경험은 경험이야.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야.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험인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기억과 같은 경험을 의미하는 거지. 오케이? 경험은 경험인데 경험하지 않은 경험이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유사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철학자들이 어떤 현재 어휘 목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단어, 어떤 현상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떤 단어의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다? 자극하는 정의라는 이 말. 이게 뭐다? 현재 어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련의 과정, 이런 걸 우리는 자극한 정의다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냥 현재 어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읽고 잘 한번 영상 들어보세요. 여기까지.